2022년 8월 20일 이정훈입니다. 탈핵 정책, 그 다음에 북한 어민 강제 북송했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계속해서 문재인 정권 실세들이 북한과 어떤 식으로 연루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문재인 정권 실세들의 대북 게이트를 조사해야 된다. 저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폐쇄됐지만 청와대가 문재인 정권 시절 남쪽 대통령이 있는 노동당 남쪽 분실이 아니었는지 그것도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흥미로운 검찰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많이 움직이는 느낌이 드는데, 우선 대전지검 형사 4부가 월성원전 불법 가동 중단 문제와 관련해서 청와대 개입을 조사하기 위해서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도 우리 쪽에 왔던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면서 필요해갖고 역시 대통령 기록관을 수색했습니다. 지금 여당인 국힘당하고 시민단체들은 탈핵 정책과 관련해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 임종석 비서실장, 임종석이라는 친구를 굉장히 유심해서 봐야 됩니다. 임종석이라고 하는 친구는 대학생 시절에 북한과 어떻게 루트를 만들어서 한국 외국어대학 수원 캠퍼스에 있던 임수경 양을 평양으로 보낸 바가 있습니다. 20대 초반의 나이에 북한하고 내통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친구죠. 그 다음에 이제 김수현 사회수석. 김수현 씨는 탈핵 정책을 직접 추진했던 사람입니다. 상당히 서울대 출신의 운동권이었고요. 이 김수현 씨는 처음 문재인 대통령이 탈핵 정책을 추진할 때 후쿠시마에서 뭐 몇천 명이 죽었다는 엉터리 연설을 하게 만든 주범이 바로 김수현 씨입니다. 그 당시 저랑도 통화를 했었고 본인이 마이 미스, 일본 신문 보고 뺏겼다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문미옥, 박원주 등등을 국힘당과 시민단체는 탈핵 정책과 관련해서 고발해 놓고 있죠. 우선 이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말이 참 가관입니다. 탈핵 정책에 불만이 있으면 윤석열 정부가 정책을 바꾸면 되지 왜 정책 변화 문제를 수사 대상에 놓고 괴롭히냐. 민주주의 국가에는 온당치 않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국가정보원, 군, 검찰 등 우리나라 권력기관에 우리나라 체제를 유지하는 핵심 기관을 그들은 권력기관이라고 부르면서 뭐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를 가장 바로 투입했습니다. 거기에는 좌파적 단체를 이끌었던 사람들이 다수 들어갔죠. 그래서 국정원 같은 경우는 국개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성공회대 누구, 변호사 누구 이런 사람이 들어가서 마구 뒤졌죠. 네. 그리고 국정원은 완전히 형해화됐습니다. 우리의 공장망이 거의 다 Y가 됐고요. 대공수사망도 경찰에 넘기는 걸로 해서 Y가 됐고, 물론 그들이 독재의 죽으로 활동했던 거는 문제지만 그래도 우리 체제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수호했는데 완전히 Y시켰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핵심적인 기관인 기무사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로 해서 아니 말도 되지 않는 무슨 뭐 쿠데타를 모의했다고 하는 그 결국 다 무죄가 났는데 그런 사람들을 기소하게 해갖고 말도 안 되는 걸로 기소해놓고 기무사를 완전히 뒤집어 엎었었죠. 그리고 군은 정말 살랑살랑거리는 개가 돼갖고 문재인 정권이 뭐 하면은 의전용 보이스카우트 군대가 돼버렸었죠. 경찰은 약간 위함을 받은 것 같지만 역시 국수본으로 쪼개고 경찰로 쪼개고 다시 자치경찰 국가경찰로 쪼개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경찰 내부끼리 서로 갈등하도록 순경 출신과 경찰대 출신이 갈등하도록 잔뜩 꾸며놨습니다. 이게 뭡니까? 저는 북한이 대남 공작을 할 때 여기서 자기네가 보낸 직파 간첩이나 포섭한 협조자를 통해서 레볼루션, 남조선 혁명을 해가지고 인공을 세워서 북한과 통합하는 그게 그들이 생각하는 평화적인 통일 방법이죠. 그것을 하는 게 최종적 목표이지만은 그 전에 뭘 하느냐? 우리 안에서 계속 내분이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이게 공작의 ABC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박근혜 정부가 있을 때 이게 막 공격을 받아서 탄핵으로 무너지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는데 보수파가 막 공격해서 이것도 힘을 잃고 또 진보 이렇게 계속 하면서 와해되면서 그래야만 나중에 남조선 혁명을 하거나 그게 그런 때가 옵니다. 적화의 때가 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계속 흔드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흔드느냐? 직접 직파를 하게 되면 이쪽 사람들하고 접촉이 잘 안 돼요. 과거에 이제 울산 간첩 사건, 부부 간첩 사건 보게 되면 그들이 내려와서 주사파 사람들을 만나는데 서로 이렇게 한 30년 다른 체제에 살다 보니까 대화가 안 되고 의심을 해서 오히려 북한에서 온 간첩을 주사파들이 우리 공항기관소 보낸 프락처를 의심해서 신고하고 거꾸로 잡게 만드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북한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네들이 원하는 바대로 이렇게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걸 잘 따라가요. 그래야만 저쪽하고 대화가 된다고 봐서. 그 루트는 어디냐? 문재인 정부 출범했을 때 상당히 좌파 단체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베이징이나 심양으로 날아가서 그쪽에서 이제 만나고 그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뭐 이메일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바로 국정원의 개혁발전위원회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걸 형용화시키고 또 언론도 방송통신위원회를 장악해서 어떻게 언론 방송을 통제하려고 하고 그리고 뭐 저 같은 사람들이 방송 나와서 말하면 막 이상한 댓글이 달아서 못 나오게 막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초기에 펼쳤던 그 강력한 좌파적 정책은 문재인 씨가 쫙쫙쫙 만들어서 있었던 게 아니라 지령처럼 내려온 것이다. 북한에서. 그걸 받아서 바로 실행한 것이다. 그 지령을 바로 믿고 실행할 정도로 그런 유대관계가 굉장히 오래돼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는 남쪽 대통령이 머무는 노동당 분실이 아니었냐 의심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인기는 되게 없습니다. 그리고 크게 잘하는 것도 아직은 없는데 그래도 더 이상 잘못되는 것을 막았다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이라고 하는 당할 때 하고 당한 우리 채널의 이동재 기자가 왜 그렇게 당해야 됐습니까? 그들의 돈줄인 인베스트 코리아를 따라 들어가니까 시범 케이스로 하나 건드린 거죠. 근데 거기서 이동재 기자는 살아남고 한동훈 검사장도 살아남으니까 이동재 기자는 현재 조용합니다.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동훈 씨는 법무부 장관이 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영화 한 편 보고 탈핵 정책을 추진하겠습니까? 북한이 하는 핵 개발에 대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가면서 우리가 하는 거는 철저하게 막았겠습니까? 그리고 멀쩡히 수명 연장 조치 취해서 계속 운전 들어가는 월성 원전을 저렇게 세워버립니까? 그리고 이 원전이 있으면 바깥에 그 둥그런 건물이 있잖아요. 그 공사하다 보면 공사 과정에서 뭐 잘못 배치하면 철근이 건물 외벽으로 노출될 수 있죠. 그게 안전에 치명적인 문제라고요. 천만의 말씀. 그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라고 부르기도 좀 그렇죠. 언제 영구 가동시킬 거냐고 댓글을 달았었죠. 그러면서 저게 월성 원전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2018년 4월 달입니다.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있던 그 언저리입니다. 북한에게 대해서는 거짓말로 북한이 체제를 보장해주면 핵개발을 포기하겠다 한 건데 그 앞부분은 전제문은 빼버리고 핵개발을 북핵을 폐기하겠다 그것만 가지고 미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했던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정의용 안보실장을 통해서 이렇게 유도했죠. 대한민국 원전은 철저하게 세우려고 했습니다. 요런 것들의 과정이 어떤 문서로 남아있다면 대통령 기록관에 있을 텐데 그거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에 검찰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 수사를 하게 되면은 백운규 씨, 제가 이제 이분이 자기 분야에서는 많은 논문을 발표해서 많이 인용된 논문을 많이 쓴 교수라서 한양대학교에서 특별히 이렇게 주차 교육을 받았다라는 기사까지 썼었잖아요. 공부나 하지 뭐하러 자기 전공도 아닌 원자력을 하겠다고 나와갖고 이 꼴이 됐냐고 기사를 쓴 적이 있는데 이 백 장관이 또 그렇게 지지대로 움직였죠. 그래서 백 장관에 대한 수사를 하려고 할 때 김호수 당시 검찰총장은 백 교수를 기소하지 못하게 했었고
그리고 윤석열 총장 시절에 산업부 공무원, 탄핵 정책을 추진하는 공무원들 관련 구속영장을 결재하려고 하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명령 내리고 징계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딱 탄핵 문제만 건들면 바로바로 청와대 태클이 들어옵니다. 이게 청와대에서 이것만 바라본 사람이 누구일까요? 대통령일까요? 아니면 수석 비서실장 누굴까요? 아니면 이북일까요? 이걸 밝혀야죠. 사실 청와대 그때 아무개 탄핵 운동가들이 들어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과연 한 건지 아니면 그 위에 우리 남쪽 대통령을 움직이는 세력이 있었는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수부 공무원 건도 아직 펜딩돼 있지만은 우리 쪽에 살겠다고 온 북한 어민들을 강제로 송환하는 과정. 이건 그때 보게 되면은 부산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담, 그다음에 동아시아 정상회의 등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친서를 보내고 어쩌고 저쩌고 또 북한이 3쿠션 방법으로 해야 하니까 이걸 돌려보내는 이런 조치가 있었죠. 이거 보게 되면 이게 누구가 이렇게 한 거냐. 북한하고 분명히 오고 간 의견이 있어요. 청와대 국정원은 분명히 북한하고 통화하는 통신선을 유지했습니다. 몇 차례 우리 군 통신선, 적십자 통신선 그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은 있었습니다. 적어도 박지원 씨가 북한이 보낸 사과 통지문을 들고 올 때 통지문을 받은 선은 있었습니다. 지금 박지원 씨가 아주 자기 압수수색 당한 것에 대해서 아주 언론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박지원 씨라는 사람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박지원 씨는 김대중 정부에서 북한에 대북 송금을 보내는 데 개입했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북한에 보낸 대북 송금 액수가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아직 저는 제대로 못 봤어요. 4억 달러다 7억 달러다 여러 설이 있는데 문제는 그 김대중 정권의 후계자인 노무현 대통령이 이걸 수사하게 했다는 겁니다. 왜 수사하게 했느냐. 그리고 그는 집권하자마자 열린 우리당을 만들어서 민주당하고 대판 싸우게 되죠. 그래서 탄핵 위기로 갔다가 총선에서 이기면서 여로당이 집권을 하면서 이제 끌고 나가게 되는 거죠. 왜 이런 민주당과 각을 세우고 민주당 정권을 뒤흔드는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을 수사하게 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대북 송금 수사하는 그때 2003년도에 쭉 자료를 보게 되면 북한으로 송금을 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배달 사고가 있어요. 그 돈을 삥땅한 사람이 누구냐? 박지원, 권노갑 이렇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몇백억씩 돈을 한 것 때문에 다 기소가 되죠. 박지원 씨만 얘기 드릴게요. 권노갑 씨는 그 후에 사퇴했으니까. 박지원 씨는 150억인가 이렇게 돈을 받은 거. 수수한 걸로 돼 있지만 삥땅이죠. 근데 나중에 120억인가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집행유예로 풀려나옵니다. 법원이 봐준 거죠.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은 내가 DJ를 위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이 노무현 정부에서 알았던 배달 사고 규모는 몇백억이 아닙니다. 몇천억 단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몇천억을 포스트 DJ를 누군가가 노리는 갖고 있고 그 자들이 그 돈을 풀면 민노총한테 풀어서 데모하게 하면 정권이 흔들리고 쉽죠. 운동권 단체 한둘이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고 해서 수사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 저 세력들은 나한테 내 세력이 아니다 해서 열린 우리당을 만드는 거죠. 그때 민주당에서 벌떼같이 반발하면서 탄핵을 당했다가 살아났고 그 다음에 불법선거 수사를 하면서 박지원, 권노갑이 돈 삥땅하는 게 걸리는 거죠. 그리고 박지원 씨는 죽다가 살지만 돈을 토해놓으면서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연명해 오는 겁니다. 근데 이쪽에서 보낸 돈을 이북하고 금액을 맞춰놓고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도 자기네가 받았을 때 충분하다 그러면 충분하니까 그냥 만나준 거고 나중에 우리 쪽 수사를 보면서 삥땅한 놈들이 있구나 이렇게 알았던 거죠. 그리고 그걸 약점으로 휘두르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한 박지원 씨를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국정원장으로 쓰면서 대북 루트를 만들려고 할 때는 북한은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박지원 씨가 왜 빽빽거리는데 그걸 이해를 하시고 그걸 마구 받아주는 대한민국 기자들은 좀 반성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신다면, 이러한 자료들이 다시 그때 검찰이 조사를 했으니까 다 있죠. 그러면 북한에서 뭔가 루트가 왔을 때 북한에서는 누구를 믿고 대화를 하겠습니까? 문재인보다는 임종석이죠. 그 레바논에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갔었고. 왜 갔을까요? 2017년 그 엄중한 시점에.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해가 바뀌자 북한 김정은이가 대화를 하겠다는 신년사를 발표하고 갑자기 평창올림픽에 여정이가 오고 확 갑니다. 그리고 국정원은 국개발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되고, 그리고 성훈하고 박지원 이런 사람이 가서 국정원은 완전히 통일보다 더 약한 그런 기관이 돼버렸고, 검찰도 무너지려고 했는데 그나마 윤석열 씨가 지켜냈고, 김호수는 그 말을 따랐고, 경찰도 무너졌고, 군은 철저하게 무너졌고, 그나마 남아있는 게 조중동 같은 언론. 그래서 언론에 대해서 계속 시비가 붙는 거고, 언론은 그나마 조중동이 오나가 주식의 대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돈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어서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자 사회에도 좌파적 생각을 가진 기자들이 많기 때문에 또 갈등이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탈핵과 북송, 이것뿐만 아니라 해수부 공무원 피살까지 문재인 정권 실세들의 대북 게이트를 조사해야 됩니다. 청와대는 남쪽 대통령이 있는 노동당 대란 분실이었는지 여부까지 수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대장동 게이트 넘어 대북 게이트를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걸 윤석열 정부가 캐야 됩니다. 이걸 캐면은 반발은 많겠지만 지지율 20%는 금방 돌파합니다. 그거 하라고 윤 대통령 뽑아준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끄는, 장관이 검찰을 지시하면 안 되지만 한동훈 씨가 장관으로 있다 보니까 검찰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사가 들어가면 민주당은 우상호처럼 아니 정책을 바꾸면 되지 왜 수사하느냐 이런 식으로 궤변을 계속, 저 친구들은 말을 바꿔 이렇게 꾸며나갈 겁니다. 그렇듯하게 그 싸움이 벌어집니다. 한번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를 바라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이러한 노력, 검찰에 대해서 박수를 한번 쳐주셨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